미토콘드리아의 양을 늘리는 방법만 알면 노화나 병과 멀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몸을 만들 수 있다. 몸이 젊어지는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차오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책을 만나고 나면 나이 들수록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오타 시게오의 몸이 젊어지는 기술입니다. 오타 시게오 박사는 도쿄대 약학 박사이자 30년 넘게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저자는 우리가 나이값이라며 포기했던 노화와 각종 질환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엔진 미토콘드리아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단순한 에너지 발전소로만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알고 보니 정말 똑똑한 녀석이더라고요. 우리 몸에 쓰레기 세포가 쌓여서 암이 되지 않게 스스로 청소하는 최종 방어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증가해 치매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몸을 너무 편하게 쉴수록 우리 몸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나 봐 라며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스스로 줄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노화는 가만히 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90이 넘어도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야 건강해진다는 건데요. 더 희망적인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허리를 똑바로 펴도록 의식하는 것, 유산소 운동 등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건강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의 엔진을 깨우는 방법, 미토콘드리아 건강법은 무엇인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타 시게오의 몸이 젊어지는 기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우리는 선천적으로 늙지 않는다. 키워드는 활성산소와 미토콘드리아 두 가지다. 활성산소가 몸에 여러 가지 해를 일으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으나 그 질이 나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좋으면 활성산소의 해를 줄이고 억제해준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유해한 폐수나 매연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만드는 이상 활성산소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같은 미토콘드리아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게다가 활성산소를 별로 내지 않는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와 에너지 효율이 나쁜 데다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질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질의 나쁨은 우리 생활 습관에 의해 나쁘게 변화되며 그것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도 늦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의 노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 양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몸의 기능은 향상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대사가 활발해지면 미용에 대한 효과도 적지 않다.
몸의 내면을 젊게 하면 자연히 외모도 젊어진다.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최신 과학이 보장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올릴 수 있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참치 트레이닝을 한다, 등을 똑바로 편다, 추위를 느낀다, 공복 상태로 만든다.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 방법이다. 이제부터 노화와 싸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갖춰져 있는 젊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건강법이며 가장 몸에 좋은 방법이다.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이 조금이라도 젊어지는 기술을 실천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실천하는 그날부터 몸은 젊어진다. 장담할 수 있다.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젊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장수하는 사람은 몸 안이 젊다. 왜 학은 천년, 거북은 만년인가? 학은 천년, 거북은 만년이라는 말이 있다. 천년 만년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이지만 학이나 거북은 장수하는 동물로 유명하다. 거북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소비 에너지를 절약하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다. 잘 아는 대로 거북의 움직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느리다. 게다가 거북 중에는 동면하는 것도 있으며 동면 중에는 에너지 소비가 더욱 억제된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면 그만큼 몸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발생량도 적어지므로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간단히 말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거북은 에너지 절약형 장수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거북의 장수에 비해 새의 장수는 경이적이다. 얼마 전 코끼리의 시간과 쥐의 시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에 의하면 동물은 크기에 따라 민첩함과 수명이 다르다. 작은 동물일수록 쪼로록 재빠르게 움직이며 심장 박동수도 빠르다. 작은 동물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보다 빠르며 대체로 크기가 큰 동물이 수명이 길고 크기가 작을수록 단명한다. 새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매우 장수하는 것이다. 비둘기와 거의 같은 크기인 햄스터의 수명은 3년 정도이다. 새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장수하는 학의 수명은 더욱 길어 동물원에서 사육하면 50에서 80년이나 된다. 마라톤 선수의 몸은 새에 가깝다. 새의 장수가 경이적이라고 말한 것은 몸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 장수해서만은 아니다. 새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새의 장수는 더 경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북의 장수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 생활 때문이지만 새의 라이프 스타일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므로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형이다. 게다가 장수의 대표격인 학은 철새이므로 에너지 소비 정도가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새의 소비형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미토콘드리아가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조금 설명해 두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기관이며 세포 전체의 10에서 20%를 차지한다. 세포에 따라 100개에서 3000개가 들어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몸을 움직이거나 기초 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매우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나 그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매우 적다. 즉, 새는 에너지 생산 능력이 높아 에너지 소비형 생활을 유지하며 활성산소가 적어 병을 방지하여 장수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도 새의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한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경우가 있다. 바로 마라톤 선수이다. 마라톤 선수와 일반 사람을 비교해보면 활약하는 마라톤 선수의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새 형태의 미토콘드리아 소유자이다. 세계 톱클래스 선수는 42.19km라는 장거리를 불과 2시간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달린다. 이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가진 새 형태 미토콘드리아의 힘이다.
노화는 몸을 쉬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우리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에너지는 얼마든지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된다. 왜 필요한 양밖에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 만큼의 미토콘드리아밖에 가질 수 없다. 몸을 쉬게 하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줄여버린다. 그 때문에 몸을 쉬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차 줄어들어 몸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체력을 기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 즉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처음에는 힘들던 운동이 며칠간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졌던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몸이 운동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몸 안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양의 증가이다. 별로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갑자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몸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 비유해서 설명해 보면 하루 500개의 제품을 만들던 공장에서 갑자기 1000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처음에는 현실 사회 공장이 그렇게 하듯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가동 라인을 움직여 급속도로 제품을 만들게 된다. 즉, 지금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풀 가동하여 에너지를 증산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증산은 아무래도 재료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이대로는 생산을 따라잡지 못한다. 더 많이 재료를 보내줘요. 이런 미토콘드리아 요구에 따라 에너지 재료가 들어있는 혈액이 자꾸 보내지게 된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산소이다. 영양분은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도 좋으나 산소는 저장해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여야만 한다. 운동하면 헉헉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받아들인 산소와 영양을 세포에 많이 보내기 위해 두근두근 심박수를 올려 많은 혈액이 몸속에 흐르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몸 안에 있으므로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운동할 때 헉헉 두근두근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풀 가동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인이다. 그런데 같은 운동량에도 익숙해지면 점차 숨이 차지 않고 심장도 그만큼 두근거리지 않는다. 한결같이 운동을 계속하면 언제나 이 정도의 양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몸이 인식해서 미토콘드리아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매일 1000개를 생산해야 하는 주문이 일정하게 있으면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같다. 에너지 생산 공장이 증가하면 한 공장에 걸리는 부담은 줄어든다. 공장 수가 적으면 공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의 양도 적으므로 좀 더 라고 자주 주문해야 하지만 공장이 증가하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의 양도 증가하므로 무리 없이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운동에 익숙해지면 무리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헉헉대거나 두근두근 거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 몸은 에너지를 모아둘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해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몸에 주문해야 한다. 피로하고 체력이 없다고 몸을 쉬게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극소하게 줄어들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늙은 몸이 된다. 그러면 노화와 질병의 악순환에 빠진다. 사람이 장수하는 요인은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과 유전자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에너지가 없으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며 갖고 있는 보물을 썩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생활, 즉 운동 부족 상태이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양과 질을 높이는 생활을 의식하면 윤택한 에너지가 몸에서 생산되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사도 활발해져 몸의 기능이 향상된다.
또 피부가 젊어지고 아름다워져 확실히 젊음과 건강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젊은 몸을 유지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의지 하나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젊음도 건강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치매도 예방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에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은 신경세포이다. 운동은 여분의 지방을 줄이는 것과 함께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이 몸에 좋은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뇌와 전신을 달리는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주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제조 공장이므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미 치매가 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본 결과 미토콘드리아 양이 적고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면 치매에 걸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서 치매가 되었는지, 치매에 걸려 뇌 기능이 나빠지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었는지, 즉 미토콘드리아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에너지 저하가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평상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높게 유지하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뿐 아니라 뇌의 혈관도 많아지며 혈관에 의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뇌는 몸 전체를 조정하는 사령탑과 같은 것이다. 때문에 뇌 활동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것은 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작용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경험했던 것이 많아져 뇌가 별로 자극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뇌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물을 깊게 생각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는 등으로 뇌에 자극을 주면 뇌의 혈류가 늘어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해진다. 즉,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뇌의 경우에는 직접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뇌는 매우 섬세하며 너무 급격히 자극을 주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쇼크나 심각한 자극이 스트레스가 되어 세포를 손상시킬 위험도 있다.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 뇌에 적당한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운동은 매우 좋은 뇌 트레이닝이다. 평상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의 움직임은 뇌가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움직인 것이다. 게다가 운동에 의한 자극은 뇌에 너무 강하지 않고 너무 약하지 않은 적당한 자극이 된다. 특히 평상시 별로 하지 않던 움직임을 운동에 도입하면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 뇌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증가하므로 치매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지거나 발상력이 풍부해지는 등 전체 뇌 기능이 좋아진다. 두뇌 노동자나 수험생들은 주로 머리만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정말로 뇌의 기능을 높이고 싶으면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이 부족한 두뇌 운동은 허약한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건강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암의 원인과 노화의 원인은 완전히 같다. 현재 일본인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암이다. 남성은 2명에 1명꼴로 암에 걸린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일본이 암의 대국이 된 것은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인이 장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장수하면 암에 걸릴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암에 걸리지 않고 다른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 또 노쇠하여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다. 왜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암의 원인이 유전자 손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화의 원인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암이 노화와 원인이 같고 대표적으로 중한 병이라고 말하며 결국 피할 수 없다고 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상세포는 필요에 따라 증식하여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바꾸는 질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데 암세포는 오로지 자기 증식만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무질서한 증식은 그 사람이 죽어 암세포로 가는 영양 공급이 멈출 때까지 계속된다. 암이 될지 어떨지는 어디까지나 운이지만 유전자 손상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방출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늘려 항상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높이면 그만큼 몸의 노화를 막는 활동도 활발해진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충분히 회복되며 과도한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운의 좋고 나쁨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을 바꾸는 것에 의해 운이 나쁨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늙지 않는 몸이 되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노화나 암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단지 수명만 늘려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몸이 젊어지는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마지막 방어 본능, 아포토시스. 미토콘드리아가 암의 발생을 막는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만이 아니다. 실은 미토콘드리아에는 암을 막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 또 하나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말 그대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세포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대부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실은 미토콘드리아도 또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손상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포토식스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아포토시스는 유전자가 가진 세포 자살 시스템이다. 자살이라고 하면 어쩐지 무서운 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몸에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 생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는 명령은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나온다. 게다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포토시스를 도중에 멈추는 역할도 한다. 아포토시스는 몸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청소 기능이라고 봐도 좋다. 아포토시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청소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어 쓰레기가 쌓인 방과 같다. 몸 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필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모인 쓰레기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병을 일으키게 된다. 아포토시스의 기능은 불필요한 세포의 제거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그대로 두면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만들어져 이윽고 온몸이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스스로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죽음으로써 감염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리고 암세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핵의 유전자가 손상되어 암 유전자의 스위치가 ON이 된 세포는 스스로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암세포가 종양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 유전자는 늘 다치고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손상이 축적되면 이윽고 노화나 암이 생기는 계기가 되지만 이때 손상이 축적된 세포가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죽으면 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포의 회복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므로 아포토시스는 암이 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며 몸을 젊게 유지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만약 손상된 세포에서 아포토시스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암에 걸릴 것이다. 암뿐만이 아니다. 인플루엔자로 대표되는 바이러스 질환이 모두 심각한 병증으로 변화될 것이다.
즉 아포토시스라는 세포의 자멸 시스템은 우리 몸을 다양한 병으로부터 지켜준다.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며 그 명령을 내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장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아포토시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큰 손상이 있으면 암은 쉽게 전이되고 사망률도 매우 높아진다. 암을 수술로 제거해버리면 좋겠지만 온몸에 전이되면 완치가 어렵다. 최근 암은 불치병이 아니어서 약 반수의 사람이 낫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손상이 크면 암을 고치기 어렵고 사망률도 높아진다. 게다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손상이 많으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효과도 낮아진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꼭 필요하다. 노화의 구조와 젊음의 구조. 에너지는 저금할 수 없는 돈이다. 운동하거나 머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면 활성산소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활성산소의 해를 줄이려면 활성산소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질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안심해도 좋다. 누구나 약간만 조심하면 질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에너지를 알고 얼마나 질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알면 젊음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란 무엇인지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 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ATP라 부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이다. 좀 더 쉽게 비유하면 불꽃놀이에 쓰는 화약과 같은 것이다. 화약 자체는 에너지가 아니지만 점화되면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 ATP의 정식 명칭은 아데노신 3인산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사로 받아들인 음식과 호흡으로 유입한 산소를 사용하여 ATP라는 물질을 만든다. ATP에서 정해진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몸 안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교환할 수 있으므로 ATP는 에너지 화폐라고도 부른다. 몸 안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하나의 세포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거나 세포 밖으로 내보내거나 망가진 것을 고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힘을 내는데도 체온을 올리는데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울 때도 에너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신경작용에도 역시 에너지는 필요하다. 장시간 공부를 하거나 집중하여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고민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쉽게 지치는 것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TP는 어떤 에너지와도 바꿀 수 있는 만능 에너지이다. 우선 ATP를 만들고 그 ATP로 에너지를 필요한 형태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무엇을 하든 필요한 것과 교환할 수 있는 마치 돈과 비슷한 ATP이지만 단 하나 돈과 크게 다른 특징이 있다. 돈은 저축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할 수 있지만 ATP는 모아둘 수 없다. 개개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ATP는 그 세포에서만 사용된다. 때문에 근육이나 신경 같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ATP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ATP는 만들어지고 나서 불과 1분 만에 소비된다. 따라서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ATP를 만든다. 이 ATP를 끊임없이 사용해서 몸의 기능이 멈춰지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90세에도 기초 대사를 늘릴 수 있다. 즉 살아가는 것은 ATP를 만들어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ATP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며 하루에 그 사람 체중만큼의 ATP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소비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 에너지라 한다. 기초대사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호흡을 하거나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등 살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일에 사용되는 에너지이다. 우리 몸은 삶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약 60에서 70%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대사에 사용된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는 점차 줄어드는데 그것은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미토콘드리아 질의 저하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기초대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 증거는 90세가 넘어도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 기초대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략적인 에너지의 구조이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키워드는 음식과 산소 두 가지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산소를 들이마셔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보면 마치 음식이 몸 안에서 연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음식이 연소된다든가 지방을 연소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질의 연소와는 전혀 다른 과정이다. 우선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되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영양소로 분해되어 몸에 들어온다. 세 가지 종류는 글루코스, 지방질, 아미노산이다. 한편 산소는 호흡으로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온다. 몸에 들어온 영양소와 산소는 모두 혈액을 따라 체내 세포로 옮겨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는 매우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단계가 모두 노벨상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어떻게 ATP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7회 합계 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간 영양소의 에너지가 전기로 축적되며 그 전기 에너지로 ATP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기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같은 분야의 연구임에도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다. 그 정도로 놀랄 만한 일이었다. 미토콘드리아 양이 질을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양이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 생산 시에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알았다. 이제 미토콘드리아 양을 늘리는 방법만 알면 노화나 병과 멀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몸을 만들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1. 참치 트레이닝을 한다. 2. 자세를 유지한다. 3. 추위를 느낀다. 4. 공복감을 느낀다. 어느 방법이나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식사 제한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때와 운동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조금 다르지만 어느 쪽이나 최종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라는 신호가 나와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증가한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면 몸에는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의 모든 품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비교적 질이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무리하게 일한 결과 오래되고 질이 나빠진 미토콘드리아도 있다. 우리 몸에는 그렇게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버리는 기능도 있다. 양이 증가하면 질이 좋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가 많아지면 질이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질이 좋은 미토콘드리아만 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양복을 2벌만 갖고 있다고 하자. 조금 얼룩이 묻었거나 조금 해졌다고 버릴 수 있을까? 얼룩을 빼거나 고쳐서 어떻게든 입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양복을 20벌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얼룩이 묻은 것을 과감히 버릴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많으면 질이 나쁜 것을 버려도 좋은 것을 남길 수 있지만 양이 적으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므로 조금 불편하거나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도 공장을 닫을 수가 없다.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해야 비로소 질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질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선 미토콘드리아 양을 늘려야 한다.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운동 습관. 우선 참치 트레이닝을 시작한다. 생선회나 초밥을 먹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참치는 붉은살 생선이고 넙치는 흰살 생선이다. 새삼스럽지만 왜 생선살 색깔이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은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기 위한 힌트가 숨겨져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온몸의 세포에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곳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우리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몸을 움직이는 곳과 생각하는 곳 두 군데이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곳은 근육과 신경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이다. 근육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2. 내장을 움직이는 근육. 3. 운동을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골격근. 심장을 자신의 의사로 멈추거나 움직일 수 없으며 내장의 하나인 대장을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대장을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편 골격근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것은 근육의 힘에 의한 것이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의식적으로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근육이라고 떠올리는 근육을 생각해도 좋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는 근육 중에서 우리가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골격근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근육을 의식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트레이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순발력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구력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격근에는 붉은 근육, 적근과 흰 근육, 백근이 있다. 양쪽이 모두 섞인 핑크 근육도 있지만 붉은 근육은 지속력이 강한 근육, 흰 근육은 순발력이 강한 근육이다. 이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백근이 아니라 적근에 많이 들어있다. 백근에도 들어있으나 유감스럽지만 아무리 단련해도 건강에 큰 효과는 바랄 수 없다. 전적으로 적근을 단련하면 좋다. 여기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참치는 붉은살 생선이며 넙치는 흰살 생선이다. 참치는 지구력이 있는 적근이 발달되어 있고 넙치는 순발력이 있는 백근이 발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참치는 회유어이므로 항상 헤엄쳐 다녀야 하지만 넙치는 바다의 바닥에서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헤엄친다. 트레이닝도 순발력 근육을 단련하는 넙치 트레이닝이 아니라 지구력 근육을 단련하는 참치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다.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가 제일 좋다. 참치 트레이닝의 특징은 무엇보다 간단하게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달리기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대표적인 참치 트레이닝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젊은 사람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헬스클럽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자전거 운동이나 달리기 훈련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 운동을 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몸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운동하면 적근이 발달하여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게끔 되어 있다. 장시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한계의 60% 정도를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 운동량의 60%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달리기나 자전거 운동 등에서 알맞은 운동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
바로 심박수이다. 알맞은 운동량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로 지치지 않을 만큼 자제하는 상태가 제일 좋다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차가 있으나 40세인 사람은 맥박 120을 기준으로 하면 좋다. 30세는 맥박 135, 50세는 125를 기준으로 지치지 않는 참치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난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런 만큼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데는 1년, 적어도 1개월 정도 걸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는 의외로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만 해도 미토콘드리아 수는 늘어난다.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유산소 운동. 참치 트레이닝은 접근을 단련하여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운동이지만 가장 쉬운 운동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사용하여 지방을 연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빠뜨릴 수 없지만 방법에 따라서는 접근을 단련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워킹에서는 천천히 크게 호흡하여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며 조금 빨리 걷는다. 이렇게 30분 정도 계속하면 땀이 나기 시작한다. 이 체온 상승을 신호로 몸은 유산소 운동 상태에 들어가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신호가 오고부터 다시 30분간 페이스를 유지하며 계속 걸으면 그만큼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1시간이나 운동해도 그중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것은 30분 뿐이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 30분을 유산소 운동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어딘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 30분의 준비 시간은 전혀 필요 없다. 최근 연구 결과로 알려진 사실이다. 에너지가 소비되면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 부족을 느껴 곧바로 지방을 연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에너지 부족을 느낀 세포에서는 지방이 미토콘드리아에 쉽게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준다. 또 에너지 부족은 지방 연소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지방 합성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멈추는 작용도 일어난다. 게다가 이 반응은 매우 빨라 몇 분 만에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몸에 좋은 특징이 생긴다. 바로 암을 억제하는 명령도 내리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고갈 상태를 미리 만들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유산소 운동 전에 약간 강한 운동을 조합하는 것이며 이 정도로도 좋다. 강한 운동을 더하면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어 곧바로 유산소 운동 상태로 들어간다. 조금 강한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는 서킷 운동은 지방을 가장 잘 연소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그리고 서킷 트레이닝이 미토콘드리아 수를 가장 잘 늘리는 참치 트레이닝이기도 하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보다 효율성 있게 늘려준다. 2. 강한 운동으로 단시간에 유산소 운동 상태로 들어간다. 3. 지방 합성을 중지시킨다. 이렇게 일석이조 아니 3조의 효과가 있다. 또한 강한 운동으로서 스트레칭도 좋다. 준비 운동 시에 조금 강하게 힘을 써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워킹에 달리기를 더하는 것만으로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워킹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30초 정도 보폭을 작게 하여 달린다. 2. 1분 정도 맥박이 고르게 될 때까지 걷는다. 3. 다시 30초 정도 달린다. 워킹만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 효과가 별로 없지만 앞에 준비 운동을 반복하면 유산소 운동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유산소 운동에 들어갔다는 신호이므로 그 후부터는 주위의 경치를 즐기면서 걷는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습관화하면 젊어진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운동할 때 자세보다 평소 생활 속의 자세이다. 물론 운동 중에 자세를 의식하면 등 근육이 발달되어 미토콘드리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평소 생활에서 아름다운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면 허리를 똑바로 펴도록 의식하는 것, 다만 그뿐이다.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허리를 똑바로 펴도록 의식한다. 예를 들어 앉아있을 때는 의자의 등받이와 등이 평행이 되도록 편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은 컴퓨터 쪽으로 몸이 굽혀지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 또 서 있을 때 새우등이 되거나 한쪽 발로 서지 않도록 주의하면 등을 똑바로 펼 수 있다. 걸을 때도 머리가 아래로 향하지 않고 앞을 보도록 하면 평소 생활 속에서 등을 바로 펴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 사우나 후에 욕조에 들어간다.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기 위해 추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추운 곳에서 추위를 느끼는 방법이다. 추위를 느끼면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느낀다.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생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려고 한다. 추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미토콘드리아를 늘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태세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추운 곳에서 운동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추운 곳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 사우나 후에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최근 목욕탕이 줄어들고 있으나 사우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욕조도 있다. 90도 정도의 찌는 듯이 뜨거운 방에서 땀을 빼고 그 후 욕조에 들어간다. 사우나 방에만 들어가고 욕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욕조에 들어가 몸을 차게 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 욕조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몸이 더워질 것이다. 이것은 몸을 차게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었다는 신호이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감기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히 주의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몸을 차게 한다는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 몸이 젊어지기 위한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몸이 젊어지는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더 젊어지는 기술 미토콘드리아 건강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